추운 겨울을 탈출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켓의 열대 바다와 다국적 문화에 반했던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역시 푸켓에서 태국인과 태국어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그리고 푸켓에서 다이빙 강사를 하다가 다이빙 강사라는 직업에 푹 빠지셨던 노마님. 사와디캅. 사와디캅.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왜 이러지? 아니 어학주의자 라스트라다님은 태국어도 배우셨잖아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제가 좀 장기 체류를 하다 보면은 꼭 그 나라 현지어를 배우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전 세계 어디 가나 영어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행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대신 바운더리가 좁아지죠. 항상 잉글리시 메뉴가 있는 곳만 갈 수가 있고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현지 말을 좀 배우면은 이제 말 그대로 로컬들이 가는. 자, 그래서 맥주조 좀 해보세요. 맥주? 태국어로. 네. 맥주조라고 안 하고 보통 그 비야 이제 태국은 맥주가 그 종류가 상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비아싱이잖아요. 싱이 이제 사자란 뜻이거든요. 비어를 비아라고 해요. 그다음에 비아싱. 그다음에 사실 저는 비아싱보다 비아창을 더 좋아했어요. 창이 코끼리잖아요. 비아창을 좋아했던 이유는 비아싱보다 10바트가 쌌습니다. 항상 맥주집 가면 비아싱은 70바트, 비아창은 60바트예요. 10바트 300원이 쌌어요. 그 무시 못해요. 10병 마시면은. 아니 근데 라스트라다님은 태국에 3개월 정도밖에 안 계셨고 저도 사실 3개월 정도인데 노마 선생님은 3개월씩 7년을 가셨잖아요. 저는 9개월이 있었어요. 9개월 계셨어요? 네, 왜냐면 3개월, 2006, 7년, 8, 9년, 90년 9개월 있었죠. 저도 333. 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태국어로. 그때는 태국어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태국인과 이제 미슐랭님 인트로에서 저를 태국인과 태국어의 아름다움에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태국 맥주에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노마쌤은 그렇게 20몇 개월을 계시면서 뭐에 빠지셨어요? 계속 바뀌는 여학생들? 사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면서요. 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대부분 방콕으로 와서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죠. 야간 버스. 네. 그렇죠. 근데 왜들 그렇게 고생을 사서 했나 모르겠는데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여학생들을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대부분 픽업 시간이 늦거든요. 태워서 이렇게 교육센터로 오는 그 맛이 제가 오토바이를 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의 참 멋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소문나신 거 아니에요? 무엇이요? 거기 푸켓에 가면 노마라는 잘생긴 쌤이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제가 낸 겁니다, 그건. 예. 그리고 사실은 노마 쌤이 유명해진 게 사진을 너무너무 모델 사진처럼 잘 찍어가지고 배 위에서 찍고 다이빙할 때 찍고 그 노마 쌤이 사진을 공부하셔가지고 예전에 정말 비싼 장비를 다 사셔가지고 최첨단 장비로 모델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걸 또 CD에 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네, 아주 촌스러운 옛날 얘기인데 그러려고 사진 배운 건 아닌데요.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육받던 사람이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볼 때 이 보람이 상당히 크죠. 우리가 자꾸 푸켓 하고 있는데 지오그라피카 정님께서 푸켓이 위치가 어딘지 크기는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방콕에서 그때 이제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는 이유는 그거였죠. 일단 비행기가 비싸니까. 비행기는 1시간. 그런데 버스는 10시간, 11시간 정도. 14시간까지 걸리기도 해요. 14시간.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었죠. 도착 시간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배낭 여행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경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태국이 되게 길게 생겼잖아요. 태국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태국 가이드들이 항상 쉽게 그 비유하는 게 태국은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어요.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생각하시고 코끼리가 그러면 코가 있잖아요. 코가 쭉 내려왔으면은 이 푸켓이라는 데가 섬이에요. 푸켓. 섬인데 코끼리의 코끝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 코끼리의 코끝에 있는 푸켓이 왜 아름답냐면은 그 푸켓 섬 자체도 아름답지만은 푸켓을 둘러싼 그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푸켓은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예요. 딱 서울 크기,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 크기 정도만 하고
제주도의 3분의 1. 대신 제주도는 이게 동서로 길게 생겼잖아요. 푸켓은 남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푸켓의 오른쪽으로는 팡르아 만이죠. 팡르아 베이. 그래서 이 꼭 그 그릇을 엎어놓은 것, 사발을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그 만이 이제 오른쪽에 펼쳐져 있고 그 만의 오른쪽에는 그 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어요. 뭐 거기 보면 꽃피피, 뭐 더 꽃팡한, 비치라는 영화 꽃사무이. 찍은 데잖아요. 꽃피피가. 네. 그렇죠. 네. 네. 꽃피피는 사실 푸켓에서 약간 남쪽인데 그 만 안에 보면은 수많은 섬들이 있고 태국어로 섬이 다 꼬로 시작하거든요. 저 꽃사무이 꽃 그 피피 뭐 꼬가 이렇게. 섬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꼬가 예. 뒤에 이제 뭐가 붙으면은 뭐 이제 그게 무슨 뭐 그게 많은 섬이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만 오른쪽으로 건너가면은 요즘 이제 한참 많이 뜨고 있는 크랍이라고 하는 사실 푸켓이 요즘 좀 너무 번잡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동쪽에 그 만 건너에 크랍이라는 곳으로 많이 가십니다. 거기 암벽 등반하는 그 그렇죠. 예. 저는 사실 크랍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때 제가 푸켓에 있을 때 어떤 그 스위스인가 노르웨이 여성분인데 이제 정말 팔다리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스쿠버를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근육이 왜 이렇게 좋냐니까 원래 또 암벽 등반을 한대요. 그래서 암벽 등반을 어디서 하냐 물어보니까 크라비에서는 암벽 등반을 하고 푸켓에 와서는 스쿠버를 하는 거예요. 노마쌤은 암벽 좀 안 가셨어요 그때? 저는 오리발 차는 거밖에 잘 할 줄 몰라서. 네. 그리고 다이빙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그죠? 내려가는 네. 거 좋아하죠. 네. 올라올 때는 항상 그 부력을 이용해서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푸켓 같은 경우에는 이 푸켓을 둘러싼 바다 이름이 안다만이거든요. 네네. 안다만이 인도양의 일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푸켓 섬의 왼쪽으로는 안다만 바다가 있고 그게 광활한 바다 정말 크게 건너가면 인도가 있죠. 그렇죠. 네. 크게 넓게 펼쳐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남쪽에는 수많은 섬들 아름다운 만, 왼쪽에는 광활한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푸켓에는 여러 해변들이 많습니다. 그 해변들이 굉장히 북쪽에서부터 이제 해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푸켓이 길게 생겼다 보니까 근데 이 주 해변들은 대부분 서쪽에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를 바라봐서 그런지 그 물이 네. 딱 푸켓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지도를 네. 이렇게 지도를 본다고 생각하면 네. 서쪽에 있는 동쪽이죠. 동쪽에 네네. 있는 네. 만은 네. 물이 탁해요. 아, 그래서 그쪽이 네네. 팡하투어도 있고 네네. 그 제임스 본드 섬 있는 그렇죠. 쪽들은 네네. 물이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아. 거기는 스쿠버 저 다이빙 물 하지 않죠. 밖에서 보는 풍경은 아, 참 네. 예뻐서 사진 찍으러 네. 가는 네. 데고. 근데 이제 그 푸켓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다만. 서쪽이죠. 서쪽. 예, 서쪽 안다만은 대양. 물이 맑아요. 아, 그리고 네네. 이쪽 해변 네. 얘기를 뭐 좀 해드리자면 네. 대부분 제일 유명한 그 파통 비치라는 데 있고 파통? 네네. 그 밑으로 까따 비치, 까론 비치들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네. 세 개 해변이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죠. 오는 네네. 해변이었는데 네네. 요 근래 최신의 뉴스는 네. 라얀 비치예요. 아. 여기는 자연보호 이제 지역으로 네네. 개발을 못 하다가 이제 네. 풀렸어요. 그래서 네. 이 세 개 해변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그게 공항 바로 밑쪽으로. 그러면 네. 그 푸켓 섬의 서북 쪽에 있겠네요. 네네네. 네네. 근데 여기 저도 여기 지금 이제 개발 중이라서 아직은 네, 못 들어가 봤는데 네, 여기 네. 열리면은 아마 태국 관광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제가 있을 때는 빠똥이라는 데가 네. 거기 엄청 큰 야시장과 그 활락가가 있어가지고 네. 밤에 놀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에 숙소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조용히 있고자 하면 까론이나 까따 쪽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드리면은 푸켓이 이제 길게 생겼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참외를 세워놓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가운데 십자를 딱 그으시면은, 위에 12시, 오른쪽에 3시, 아래쪽에 6시, 왼쪽에 9시 방향에 놓으면은 왼쪽 9시 방향에 그 빠통 네.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정중앙에. 근데 거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쵸. 너무너무. 근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내가 태국의 밤 생각하시면 딱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갈리는 게 우리가 푸켓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장기 체류와 단기 여행자로 나눠지잖아요. 네. 뭐 우리처럼 이제 뭐 저처럼 뭐 가면 한 번 가면 3개월씩 태국 비자가 그 90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9일까지 꽉 채워서 90일 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데 직장인들은 그냥 3박 5일로 그렇죠. 가시죠. 방콕에서 네. 내려오는 네. 분들도 대부분 3박 5일 가서 뭐 스쿠버 한번 그 체험해 보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빠통 근처에서 이제 숙소를 잡으시죠.
그런데 이제 빠통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치들이 많은데 북쪽은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노마님이 말씀하신 그 비치가 이제 그 나이안 비치가 한 11시 방향쯤에 있거든요. 네네. 그 참외에. 네. 그쪽은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인데 거기 이제 풀렸고 그다음에 이제 빠통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빠통이 9시면은 8시가 이제 까딴가요? 까론. 까론. 네. 그다음에 7시가 까따 비치가 있죠. 까타가 있고 그리고 이제 6시쯤에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그 파나라고 해서 푸켓 섬의 남쪽 끝 반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취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변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푸켓에 계신 분들이 여기 뭐 해변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썽태우라고 그 트럭 개조한 네. 근데 그게 시내버스 역할을 하는 거죠, 태국에서는. 그 썽태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노마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조금 용감한 짓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툭툭 타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택시처럼. 근데 뭐 에어컨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네. 있지만은요. 사실은 썽태우를 타기 시작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잖아요. 가는 차를 집어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는 여행의 참맛은 그런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혹은 이제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그룹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툭툭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툭툭은 딱 우리가 가고 싶은데 바로 데려다주는 택시 같은 그렇죠. 개념이고 미니버스죠. 썽태우는 그냥 계속 사람들이 타면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념이에요. 네, 일단은 그 그렇죠. 노선버스인 거죠. 네. 노선버스이긴 하나 내려달라는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그렇죠. 네. 태국에 이제 우리가 그 교통수단이 보면은 방콕은 그 지하철과 택시가 네네. 있는데 근데 방콕을 벗어나면 그게 없어요. 그렇죠.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에만 가더라도 택시는 있지만은 그래서 푸켓 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 충격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주로 타는 그 교통수단이 뭐 툭툭 이제 태국의 유명한 오토바이 택시 아니면 썽태우가 뭐냐면은 약간 픽업 트럭 같은 것을 뒤에를 개조해서 그냥 운전사들이 가다가 이제 세우면은 어디 가냐 물어보고 그 어디 간다 어느 쪽으로 간다 물어보면 대충 타고 이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는 이제 그 교통수단이 썽태우인데 그건 사실 태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금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툭툭의 10분의 요금이라서 저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갑자기 태국어 생각이 나네요. 뭔데요? 이제 운전사한테 네. 빠이나이 물어보면은 빠이가 이제 간다는 뜻이고 나이 어디로 갔냐 빠이나이 물어보면은 똥빠이 하면 똥이 직진이거든요. 똥빠이 하면 똥빠이 갑 하면은 딱 타고 이제 집을 타올라이 얼마냐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요. 저는 썽태우 타고 돌아다니면서 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노마쌤은 아무래도 지금 40대 다이버들과 함께 가다 보면 좀 비싼 숙소에 묵으실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그거 흔한 오해예요. 어. 근데 그 가능하면 잘 놀고 잘 잤으면 좋겠어요. 예. 대부분 그 여행 중에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컨디션은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숙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너무 막 해요. 그러니까 정보 없이 가고 마치 게스트하우스에 묵어야 되는 게 모험이고 도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있는데 시대가 있었죠. 예, 네네. 그걸로 네.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돈 안 당하고 이러면서 힘들어지면 여행이 전체가 망가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마 배낭 끌고 들어가고 트렁크 끌고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우와 소리가 나와야 여행이 기뻐져요.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세요? 지금은 해변 근처에 있는 뭐 조직하기에 따라 다르고 가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 호텔에 묵기도 하고요. 풀빌라에 묵기도 합니다. 풀빌라는 어디 있죠? 풀빌라는 곳곳에 많죠. 해변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산에도 있습니다. 풀빌라 산에? 사네요. 네. 산은 예. 은밀하고 싸요. 네. 그래서 또. 보통 해변을 네. 바라보고 있는 네. 풀빌라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 되고요. 근데 또 은밀하기까지 하다. 그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어. 근데 왜냐하면 네. 네, 저는 늦었고. 예. 둘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짱 박히기 정말 좋은 네. 곳이네요. 근데 네. 여기는 좀 네. 대신에 네. 그 렌트카도 필요하고 아. 뭐 하나 사러 가려 그러면 한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이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같은 친구들끼리 가서 네. 숙소를 우리 이렇게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풀빌라를 네. 2개를 네. 붙여달라고 얘기했는데 풀빌라와 풀빌라 간의 거리가 한
한 300m 정도 돼요. 네. 붙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옆에.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시간이나 혹은 거기서 오가고 이런 동선들을 생각하면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됩니다. 요즘 그 호텔은 주로 어느 해변 쪽으로 많이 묵으세요? 저는 동선을 제일 중요하게, 왜냐면 시간이 네. 짧잖아요. 그래서 아, 동선을 그렇죠. 좀 네네.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는데 까따비치가 제일 좋아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까따비치에서 시작하면 네, 북쪽으로 빠통 쪽으로 가기도 좋고요. 그렇죠. 요즘에 네, 왜 네. 사람들이 기념품이던 어떤 그 네, 또 네. 어떤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들을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까따 쪽에 있는 게 동선이 가장 그렇죠. 좋고, 왜냐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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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식사하고 네. 커피 마시러 가기도 좋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묵어보니까 까룬까따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적당히 번잡하고 적당히 이제 일스건 다 있고 적당히 한가하고 네. 빠통도 가깝고. 네. 아니 근데 또 라스트라다님은 네. 그때 스쿠터 빌려가지고 막 돌아다니셨죠. 스쿠터 있으면 그런 데 묵어도 되죠. 스쿠터 있으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든 스쿠터를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쿠터를 사고 사실은 푸켓 섬에 모든 곳을 다 거의 다 다녔거든요. 근데 북쪽 해변으로 가면은 정말 적막하고 좋아요. 근데 정말 적막해서 밤에 정말 그 심심하고 나는 정말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사람들 없는 데서 그 보내고 싶다 하면 북쪽 해변을 추천드리고 빠통 위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이 있고 좀 나가서 맥주도 마시고 하려고 하면은 남쪽에 빠통 아래 카룬카따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까롱 깠다가 좋은 것 네. 같아요. 빠통은 네. 너무 번잡스럽고 근데 제가 그 번잡스러운 빠통에서 제가 처음에 저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다른 곳에 빠통 있는 곳에 갔다가 무려 거기서 제가 엄청 3개월을 3개월 도끼 자루가 예, 막 몇 자루가 썩었나. 있었다는 제 생각에는 네. 빠통이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네. 빠통에서 놀 때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놀면 빠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 어디선가 이렇게 둥둥둥둥 맞아요. 소리가 나면 네.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는 시끄러운 동네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시끄럽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럼요. 라스트라다님. 저도- 하는 것보다도 라스트라다님 음악은 좋아하시는데 제가 춤은 안 좋아하는 추시더라고요. 게 이렇게 예. 그 이제 일몰 보면서 사실 이 푸켓이 굉장히 일몰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대부분 해변이 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안다만으로 넘어가는 해 보면서 이제 그 해변에 있는 바에서 이제 음악 나오면서 맥주 마시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좀 춤 좀 추잖아요. 노마쌤. 보셨나요? 아니야 보면 알지. 그런데 네. 그 네. 오토바이라는 수단이 태국에 사는 이 네. 현지 사람들한테는 큰 재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같은 여행자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죠. 그렇죠. 월 네, 단위로 빌려서 쓸 수도 그죠? 있는데 네, 네. 저한테 또 재밌던 추억은 대부분 오토바이 타고 밤에 이렇게 음악 소리를 찾아서 빠통으로 넘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3명이 타면 딱 네. 찌를 때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교육생들 2명을 뒤에 태우면 네. 한 명은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한 명만 태우고 언덕을 넘어서 내려놓고 네, 한 네. 명은 또 태우고 다시 와야 되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빠통에서 술을 먹고 멋있게 왼쪽 손에 맥주 한 병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언덕을 넘어오죠. 그러다가 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해요. 네, 네, 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딱 그럼 맥주병 잡아서 어떡해요? 예. 예, 아주 어메이징 타일랜드인 게 경찰이 나를 딱 보더니 너 왜 하이브 안 썼어? 너 맥주하고 관계없이 헬멧을 안 썼다면서 딱지를 떼고 뭐 이랬던 경험을 생각하면 뭐 태국 아주 어메이징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푸켓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경찰들이 잡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잡힌 적 있어요. 이제 특히 헬멧을 꼭 쓰라고 하거든요. 그 법으로 지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덥다 보니까 또 헬멧을 빌려주는데 헬멧이 이게 공기 구멍이 없어요. 대부분.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네. 많이 나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헬멧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헬멧이 이제 되게 작아요, 태국 사람. 그런데 그래도 항상 그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빌릴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오토바이를 빌리면 이제 좋은 점은 굉장히 자유롭죠. 내가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단점은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좀 그거를 항상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올드타운 네.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는 이제 첫 해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빠통에서 이제 못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시끄럽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드타운 쪽에서 많이 이제 지냈거든요. 푸켓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시계의 이제 정중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계의 정중앙쯤에 이제 원래 푸켓의 올드타운이 있어요. 그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맞죠? 영화 예. 비치, 네. 더 비치. 그 영화 때문에 사실 서양의 그
특히 서구 유럽의 그 서양 젊은이들이 그 영화 때문에 푸켓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피치의 무대가 이제 피피섬인데 그 시내 장면을 이제 촬영한 곳이 그 온온 호텔이라고 아직도 있나요, 푸켓에? 예. 네. 제가 그거의 광고 효과가 엄청 컸죠. 온온 호텔. 네. 거기가 가보면은 그 당시에 푸켓에서 방값이 제일 쌌어요. 왜냐면 가보면 정말 썩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보면은 푸켓 그 올드타운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썩은 호텔에서 처음에 저렴하게 그렇죠. 거기서 배낭여행자의 모습을 찍은데 썩은 네, 호텔에서 그 찍어야죠. 호텔이 온온 호텔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푸켓 그 올드타운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푸켓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푸켓부터 그 남쪽으로 말레이시아하고 그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유명한 도시들이 많잖아요. 내려가면은 이제 페낭이라는 또 휴양지가 있잖아요. 가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고 하는 그 마을도 네, 있고 네. 여기가 매력적인 게 그 당시에 사실 유럽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근데 태국은 독립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푸켓만. 예. 그래서 유럽의 그 건축 양식들이 그다음에 태국과 중국의 건축 양식들하고 섞여서 잘 남아 있거든요. 시노 포르투기즈 양식이 남아 있겠군요. 네, 그 양식은 이제 그 태국은 푸켓의 양식은 시노가 이제 차이나거든요. 네. 시노 포르투기즈라고 하고 페낭은 가보면은 시노 잉글리시예요. 시노 잉글리시. 말라카는 가보면은 이제 중국 문화, 말레이 문화, 그다음에 포르투갈 문화 이런 것들이 섞여서 페라나칸이라고 하는 문화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올드타운은 이제 제 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어디 가면은 좀 이렇게 좀 퇴락한 듯한 느낌을 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드타운에 있으면서 그 올드타운 특히 밤이 좋아요.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낡고 오래된 건물에 식당들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또 어떤 싱가포르 사람들이 와서 남자가 와서 차린 그 바가 있었어요. 자기가 밤마다 연주하는 그 바.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저녁에 음악 듣고 재즈 듣고 블루스 듣고 그리고 아주 작은 소이로만이라고 하는 또 아주 작은 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가 건축이 정말 이뻤거든요. 그 시노 포르투기즈 건축 양식들이 집들이 쫙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카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들은 이제 맨날 다녔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한 번씩 이제 가론 갔다가 또 좋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해가 지면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푸켓이 이게 만과 만 사이 가보면 직선 도로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약간 만과 만 사이를 넘어가려고 하면 해변과 해변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가론에서 갖다 넘어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하나. 그 산에서 올려다 보면 만 세 개가 쫙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해질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저 이제 푸켓 남쪽의 섬 끝에 케이프 파나에 딱 가면은 그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와서 해를 지는 걸 딱 보고 쫙 내려와서 이제 올드타운에 돌아와서 맥주를 마시고 이런 것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죠. 해질 때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맞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넘어져서 사실 긴 네. 여정이에요. 푸켓 네. 타운에서 거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길어요. 네. 시간도 되게 많고 별로 할 일 없는 네. 아저씨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마쌤도 올드타운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되게 바빴어요. 아. 예, 보통 8시에 다이브 가려고 준비하고 네. 이제 배를 타고 폼을 잡고 다이빙을 다녀오고 나면요. 네, 보통 대여섯 시 되고 정리하고 이제 또 저녁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할 네, 일이 네. 많잖아요. 네. 네. 빠통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 타운까지 나갈 시간은 없었어요. 네. 네. 가끔 한번 이렇게 그때 로빈슨 백화점이라는 아, 데도 네. 인산이라고 일산 하는 식당이랑 뭐 말로. 이런 네, 네, 데를 네. 가고 싶어하는 올드타운에. 사람들이 네. 있는데 네. 네. 위험하죠. 저녁에. 예. 왜냐하면 또 스쿠버는 하기 전날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하기 전에는 네.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글이 놀기도 많고. 잘 놀고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스쿠버 하시는 네. 분들은 머구리 다이버라고 바닷속에서 막 뭐 생물들 가져와서 네, 네. 바로 회 떠가지고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 많은 문명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요즘도 한국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죠, 거의 안 그러죠. 보기 좀 힘듭니다. 네, 네, 예. 어쨌든 뭐 우리 이제 푸켓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그 3박 5일이라든지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은 늘 들리는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왓찰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의 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왓이 이제 태국어로 그 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찰롱에 있는 절인데 저는 제가 또 그전에 푸켓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체험이 그 이제 남방 불교
우리는 예전에 소송불교라고 불렀지만은 남방불교의 명상이 있잖아요. 위파사나. 네. 예. 그래서 저녁에 그 딱 절에 가면 이제 그 태국 스님들이 이제 예불을 하거든요. 예불을 딱 하면서 처음에 이제 경을 외워요. 이렇게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경을 딱 외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 연불을 딱 멈추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그때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불을 딱 보고 평온한 있다가 마을로 또 저기 맥주 마실 거.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시 빠통으로 넘어오면은 그 아까 평온하던 그 경건했던 마음이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또 막 그 휘황찬란한 삐까삐까한 걸 보면서 또 맥주를 마시면은 그렇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아니 라스트라다님은 자꾸 맥주 얘기만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푸켓에 패키지 여행자로 그러니까 네. 패키지 인솔자로 여러 번 네. 가보면 낮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꽃팡아도 가고 네. 그다음에 제임스 팡아도 본드, 네, 많이 제임스 가셨죠. 본드 예. 노마쌤도. 저는 사실 스쿠버 다이빙만 하던 사람이라 팡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근래 제가 이렇게 저희 장인 장모도 모시고 한번 팡아를 한번 가봤는데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패키지 네. 여행자들이 다 가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풍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사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본드 섬이라는 게 저희는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이전 한 3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임스 본드를 모르나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 많죠. 그게 007 영화 황금총을 가진 그렇죠, 사나이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짧은 그 데이 투어라든지 푸켓에 3박 5일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투어를 신청을 해서 가보면 그렇죠. 꼭 팡아 투어를 하루쯤 가시더라고요. 필리핀 가면 호핑 투어 가듯이. 그런데 이제 좀 그 나이 드신 분, 007을 아시는 분들은 팡아를 가고 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피피섬을 많이 가지 않나요? 맞아요. 네. 피피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밤에는 변신하죠. 밤과 낮이 정말 다른 게 빠통하고 비슷할 정도예요. 그렇죠. 오. 네. 그런데 피피는 되게 아픔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그렇죠. 2004년에 쓰나미. 쓰나미를 네네. 겪었잖아요. 네. 예. 근데 쓰나미 겪었을 때 피피가 이 푸켓 전체에서 봤을 때 아마 피해가 제일 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물결이 한쪽에서 와서 그냥 섬을 쫙 밀고 오른쪽으로 가버렸나? 뭐 그런 네, 식으로. 뭐 네. 보통 양동이로 물을 이렇게 확 껴진 것 네, 같은 네, 피해를 네, 입었어요. 네, 그래서 네. 피해에서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고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진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지금은 빈틈이 없이 빼곡빼곡 꽉 차 있어요. 네.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관광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네. 다행히 태국 정부가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는 쓰레기들을 밤에 사람들이 이제 잘 때 한 11시쯤 되면 다 치워서 배로 싣고 어디론가 갑니다. 쓰레기 배가. 예, 그래서 되게 관리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네. 사람이 많아지면 바다가 해변 주변이 네. 이렇게 물이 탁해지거나 네. 이렇게 더러운 네. 이렇게 네. 냄새들이 나는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예. 그래서 푸켓도 섬이지만은 또 푸켓 앞에 보면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이제 뭐 새끼 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이 섬도 있고, 네. 예. 네. 그런 섬들에 보면 작은 리조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대표적인 게 피피고 혹시 또 뭐 다른데 요즘 최근에 가보시거나 추천할 만한 섬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조금 젊은 분들이 낭만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좀 안 만나고 싶고 좀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라차 섬 쪽으로 가죠. 아, 네, 라차. 그래서 네. 푸켓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데이트립 보트 타면 네. 1시간 정도 가고 네, 네. 스피드보트로 한 30분 네. 정도 가면 네. 라차 섬에 있는 리조트죠. 그쪽들은 비싸요. 한 300불에서 좀 오. 성수기엔 700불 1박에. 네. 그러니까 리조트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볼 게 있나요 거기? 비다이버들이 보기에는 볼 게 많은 거고요. 예, 우리 넌다이버. 다이버들이 봤을 네, 때는 네. 사실은 우리 그 다음에 네, 또 네, 얘기하겠지만 네, 네. 시밀란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런데 갔다 오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아직 다이빙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매력 있는 섬이죠. 네, 네. 네. 그래도 좀 300불이면 좀 많이 비싸네요. 네, 배낭- 비싸요. 배낭여행자들에게는 거의 뭐 한 일주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네. 돈. 네. 저희 여행 왔던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한 친구는 네. 그 이렇게 시리얼 있죠, 에너지바 네,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해요. 돈을 아끼려고. 네. 네. 그리고 그걸로 하루에 하나씩 버티고 양복 가방을 하나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네. 너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마지막 남은 돈으로 라차섬에 가서 1박하고 와요. 남자애가. 혼자서? 예. 에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행 방식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요즘에는 그런 게 멋져요. 유행 아니에요? 예. 그 정신과 의사예요 지금. 오. 전에는 네. 야 네가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자기 여행을 자기가 만드는 게 진짜 여행자인 것 같아요. 요즘 미슐랭님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햄버거 먹다가 한 끼는 그럼요. 저는 원래 미슐랭. 햄버거는 안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1점 호화주의라고 하죠. 하나에만 호화롭게 돈을 지른다. 요즘은 또 그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정말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단내나게 돈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럭셔리 네. 호텔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계속 싸구려 네. 먹다가 네. 미슐랭 3스타 가서 한번 30만 원짜리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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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다이빙을 한번 하고 나니까 물가에서 물 튀기고 노는 거 사진 찍고 와 뭐 이러는 거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이거 왜 하나. 너무 시간 아깝고 돈이 아깝고. 조금 그럴 수가 있죠. 네. 바닷속에 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좀 느낌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노클링 하죠. 이렇게 수면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스노클러라 그러고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다이버인데 네. 네. 이 두 사람들 간의 입장이 달라요. 네. 그렇죠. 물에 네. 떠 있는 사람들은 아유 바보같이 저 밑에서 여기서 다 보이는데 저길 왜 들어가? 네, 네, 네. 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등 따갑게 거기서 뭐 하고 있어라고 네. 네. 둘이 굉장히 이렇게 그 그렇죠. 간격이 그렇죠. 네, 크죠. 네. 의견차가 네, 네. 큰데 네. 사실은 즐기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바닷속은 육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편에서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다음 편은 본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집중 탐구, 대탐구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푸켓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해변에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을 보고 나면 그때 아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정말 네. 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편의 스쿠버 다이빙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 my time.